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유와 혁신당과 황교안 대표가 이진관 판사와 2명의 배석 판사를 미 국무부에 제소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 적극적으로 제소를 했고,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도 자산 동결, 그리고 거래 금지,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가서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금지 조치를 해달라고 아주 충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황교안 자유와 혁신의 대표는 자유와 혁신과 본인이 함께 지금 이진관 판사, 자,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산 판사와 그리고 배석 판사인 윤이환, 이재준 판사를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이진관, 윤이환, 이재준 판사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그리고 입국 금지 조치, 그리고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 조치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아주 길게 적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피제소인은 이진관,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이고, 윤이환 배석판사, 그리고 이재준 배석판사. 그러니까 배석판사도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무부와 재무부에 청구했는데, 국무부에 대해서는 이민국적법 그리고 국무부 세출법에 따른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 금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재무부에서는 마그니츠급의 인권 관련해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소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에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24년도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국회가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런 가짜 국회의원이 많이 포함된 국회가 주도한 탄핵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친중 좌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제소인 이진관 판사를 비롯해서 이 배석 판사들은 이러한 정치적 숙청의 핵심 도구로 기능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정선거 증거를 묵살하고 법치주의를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직접 목격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우선 한미동맹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 제소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사건에 제소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민의 저항권 보호를 위해서 제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을 매도하고 폄훼했다. 이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제자유의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제소인들은 미국의 국무부와 재무부에 대해서 피제소인에 대한 제재를 촉구함으로써 대한민국 내에서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마그니츠키 휴먼 라이츠, 인권법 관련된 게 있고, 국무부의 세출법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보면 피제소인,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주재했는데, 한덕수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탄핵 심판에서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에서 한덕수에 대해서 무려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거기에 판례를 더 얹어서 23년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한덕수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담당 재판장으로 지정되어서 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전자개표기, 지금 이 21대 총선 관련해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면서 전자개표기 관리 부실, 개표 과정의 불투명성,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의혹이 제기되어 왔는데, 자, 다수의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국회의원이 많이 포함된 국회가 주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시도하고 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깨어나서 저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국회의원이 많이 포함된 국회와 친중 좌파 정권이 정치적 숙청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제소인의 위법부당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제소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변경하면서까지 유죄를 전제로 한 판사를 재판 지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 과정에서는 국회 봉쇄 가능성을 인식했나, 폭동을 예상할 수 있었는가, 유죄를 전제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사전에 유죄 심정을 다 드러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법정 소란을 이유로 변호인들까지도 반복적으로 감치 명령을 내렸다.
자, 법정 구금을 하는 감시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정인이 선서를 거부하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호인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퇴정 명령을 내리는 등의 강압적인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영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변호인에 대한 감시 명령 후에 인적 사항 확인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4시간 만에 석방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됐다라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편파적이고 과도한 양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편파적이고 과도한 양형을 했다. 특별검사가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초과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법정 구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진위 구태타다, 위로부터의 내라는 위법성이 더 크다 등의 정치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감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법원이 확립한 양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행위이고 그리고 지금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 재량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고 재판도 아주 성급하게 진행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한덕수 사건을 서둘러 종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재판을 하기 전에 다른 재판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을 성급하게 진행한 것은 정치적 목적, 즉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숙청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정선거 묵살 의혹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묵살.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 관해서 친중 좌파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점도 분명히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경제 전문가로서 미국 대사로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친시장, 친미 성향의 정책을 추진해온 인물인데 친중 좌파 세력의 주요 견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에게 극형을 선고한 것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숙청에 적극 협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재소인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재판 진행은 일행한 법치 국가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피재소인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다, 법정 파기다,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일부 변호사 단체는 피재소인에 대한 탄핵 청원을 제기했고 불법 감치 직권남용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주요 제소 사유는 법적 절차 위반과 방어권을 박탈했다. 법적 절차를 위반했고 방어권을 박탈했다. 변호인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 있었다. 그렇게 했고 공론화된 부정선거 증거에 조직적인 묵살이 있었다. 공론화된 부정선거 증거에 대해서도 피재소인들이 무시했다. 공론화된 부정선거 증거들을 일체 채택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보복을 위한 사법권 남용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민들에 대해서도 매도를 했는데 선동에 휘둘리는 무지한 군중이라든지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으로 묘사해서 이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부정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친중 좌파 정권의 정치적 숙청 도구화가 되고 있고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고 법치주의 파괴와 사법부의 정치화를 이루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배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재소인들에 대해서는 미합중국, 국무부, 재무부에 대해서 피재소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재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첫째 비자 발급을 거부해주고 입국 금지를 해달라 요구했고 두 번째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 금지를 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소인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미 동맹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제소하게 이르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황교안 대표와 그리고 그 정당이 지금 이진관과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배석 판사에 대해서 이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 적극적으로 제소를 했고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도 자산 동결 그리고 거래 금지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가서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금지 조치를 해달라고 아주 충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에서 제발 승인되어서 이슈화되길. 그래야 정신 차리지. 정가 사본 야바이 사기꾼 반드시 척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비리 범죄자가 말이 되나 혼나 역사는 재조명될 것이다. 황교안 대표님 감사합니다. 민주내란당과 사법부에 있는 반미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 그들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까지도 영주권 시민권 다 박탈하고 영구 미국 입국 금지시켜야 합니다. 법치 파괴자들은 잡아서 재산 동결 압류하고 감방으로